근데 왜 뭐 미적분까지 고급 수학 이론을 공부시키느냐? 차원을 높여주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교육은 사교육을 하더라도 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경쟁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랭킹을 뽑아내는 짓거리는 그게 해롭다. 그러니까 뭐 영재도 예민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고, 영재가 아니어도 그렇게 랭킹 경쟁을 함부로 내몰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고, 영재가 아닌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적절한 선생님을 찾아서 1대1 교육이 훨씬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이 높고 결과가 좋다. 저는 그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 제 동창들 중에서도 그런 걸 의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랭킹을 막 함부로 오픈하고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학원가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랭킹을 자꾸 뽑아주는 학원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싶어도 끌려가는 게 생기고, 또 그런 서비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런 약간 상승작용이 있다. 근데 이건 좋은 상승작용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겠어요. 저는 분명한 메시지가 수학교육은 사교육을 하더라도 1대1 멘토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성과가 좋다. 그거를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악기 하나 배우는 거. 그다음에 저는 과학 실험 같은 거 해주는 학원도 굉장히 좋게 봐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블록 같은 거를 이렇게 주자는 것도 있고, 로봇, 코딩, 또 이런 걸 결합한 것, 책 읽기, 발표소, 다 저는, 과학 수업도, 물론 이제 대부분 문제풀이 위주로 가긴 하지만, 그게 좀 체험을 좀 보강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면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근데 수학은 사실은 전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꾸 비교, 경쟁시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재밌는 게 실생활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분수 계산도 쓸 일이 없더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율을 계산한다든지, 유통업자들이 자기 이익률을 계산해 본다든지, 회계 정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수 계산 해야죠. 그죠? 근데 일반 그런 직업군이 아닌 사람은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조차도 수학 잘 안 해도 돼. 물론 이제 용량을 체중에 비례, 그런 정도면 사실 분수 계산 정도지 무슨 방정식 풀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든가 그래프를 본다든가 상대적인 수치를 본다든가 단위 개념이 있다든가 그런 정도는 사실 그렇게 고등수학은 아니라고 보고, 중학교 수학 정도 충실히 했으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왜 미적분까지 고급 수학 이론을 공부시키느냐? 저는 그걸 이제 차원을 높여주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수학과를 나왔지만 이거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았었는데, 이 꼬맹이들을 수학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수련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차원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길이는 1차원, 넓이는 2차원, 부피는 3차원. 그러면 이제 속도는 사실은 2차원이거든요.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길이, 이걸 따지니까 사실 2차원이에요. 그럼 가속도는 3차원이거든요. 속도가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줄어들고, 엑셀레이터 페달 잡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힘이거든요. 그럼 힘은 뭐야? 무게가 이제 비례하니까. 무게에 비례해야 되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그러면 4차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아이들이 이제
터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학을 통해서 차원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적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1차원부터 배우는 거지. 차원을 높이려면 곱하기를 배워야 되잖아. 그죠? 이제 큰 숫자를 다루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개념을 끌어올려서 이제 3차원, 4차원, 뭐 아니면 5차원 이상의 고차원을 다루려면 철저하게 수학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만 차원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학이다. 그러니까 또 수학이 중요하고, 적어도 대학부터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원은 확장이 돼 있어야만 된다. 뭐 그런 차원인 거죠.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노출하기 전에 애들이 어디선가 주워 듣고 궁금해해. 문제는 이제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그런 개념적인 수학 교육을 못 받았고, 그냥 다짜고짜 문제풀이만 끝도 없이 하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 졸업해서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애가 자꾸 뭐, 미적분이 뭐예요, 뭐, 행렬이 뭐예요, 뭐, 제곱이 뭐예요, 제곱근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골치 아프니까, 야,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쓸데없이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게 연산이나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그거. 개념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그걸 이제 재밌게 풀어줄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고등수학으로 이렇게 아이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수학이라면 전부들 이제 넘더리를 치다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제 수학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공대 애들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렇게 좀 가는 애들도 뭐 해야 되겠지만, 그 특정한 분야 몇 개 빼고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안 하죠. 안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이제 수학의 고등 개념에 대한 좀 관심도 갖고, 요걸 어떻게 이해해서 애한테 재미있게 쉽게 풀어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인데,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아이가 이제 호기심을 나타내면 사실은 이제 멘토링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에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인기가 없더라고. 다른 건 막 몇천 회, 뭐 몇만 회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 수학 개념에 대한 설명, 혹은 뭐 원자 모델을 만드는 장난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흥미를 가져요. 재밌어 해요.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는데 참조하시라고 안 보더라고. 역시 이게 수학에 대한 과학적인 것에 대한 약간 그 어른들의 이 거부감, 부담감 이런 게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숙제죠. 애들을 어떻게 하면 그 부담감 없이 그런 것들을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래서 우리가 수학 대중화, 과학 대중화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